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수도 요금이 원가율에도 못 미친다며 수도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담배세, 지방세, 주민세를 올린다더니 고속도로 통행료에 이젠 수도세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한 여당 의원은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공기업을 도와주게 돼 있는 것 아니냐면서 수자원공사를 편들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이후에 수도세 인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감에 출석한 최계훈 수공사장이 수도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오늘 수도세 인상의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 의원은 수도세 인상과 함께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완영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말을 했다는 거군요. 어떤 말을 한 거죠? 네, 어떤 말을 했는지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재정으로 들어가거나 이 물가스로 들어가거나 예. 모두가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 어차피 국민 세금이다. 그렇죠. 예, 기재부에서 공공요금 통제를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저런 걸 잘 봐야 되겠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저는 이 수자원공사가 회사가 잘못하면 무너지면 예. 결국은 이게 나중에 우리가 국민 세금 또 넣어가지고 회사를 살리지 않습니까? 아 근데 회사가 무너진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하라고 했다고 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4대강 사업 투자한 걸 가지고 예. 야당은 정략적으로 이렇게 비판만 하는데 예.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5년, 10년 돼봐야 우리 4대강 사업이 아직은 모른다.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잘된 얘기를 투자인지. 네, 이어서 출연한 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수공이 빚을 지게 된 건 4대강 사업비를 떠맡았기 때문이라면서 반박했는데요. 이 의원은 이제 와서 물값을 올려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수공이 고강도의 구조조정과 사업혁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몸값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이완영 의원, 그 세월호 국정조사 때 졸았던 그분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현재 수공의 재정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4대강 부채만 해도 7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는 합니다만 수공의 사업 자체만으로는 흑자입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공의 당기 순이익은 1조 3,707억 원이고요. 오늘 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수공의 사내유보금은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수공 측은 4대강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채가 큰 건 맞지만 사내유보금이 3조 원이나 되는군요. 예.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수공은 4대강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해서 수익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채권을 계속 발행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사업비 조정과 친수구역 사업으로 인한 이익 등을 통해서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채권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수공이 지고 있는 4대강 사업 부채 원금은 7조 4,762억 원인데요. 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 측은 이 부채를 갚기 위해 2024년까지 20년간 신규 채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10년간이죠. 예. 네, 앞으로 10년 동안 돌려막기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원금은 그렇다 치고 그 사이에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대강 빚에 의한 이자는 모두 정부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2015년까지 발생할 4대강 빚의 이자 1조 6,356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수공 측은 2015년 이후 부채 상환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수도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다른 소식을 또 알아보죠. 새누리당에서 오늘 다음 카카오 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오늘 다음 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권은희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다음 카카오의 감청영장 방침을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규정했고요. 이어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해치는 불법 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면 된다. 그것이 현실에서든 사이버상에서든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새누리당도 소위 말하는 카톡 감찰, 사이버 모니터링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권 대변인은 바로 어제 새누리당은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그 어떤 행위도 거부한다면서 사찰 반대 의견을 비췄습니다. 또 지난 8일
네, 국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어제는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러다 어쨌든 사생활 침해 부분을 막아야 된다는 쪽에 방점을 뒀다가 하루 만에 입장이 다시 바뀐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왜 다시 입장을 바꾼 걸까 여러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장우 원내대변인이 오늘 의미심장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평 내용을 직접 보시면요. 다음 카카오 측의 주장은 일견 카카오톡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마치 기업 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검찰 출신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도 감청영장 대상은 강력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법관의 영장을 거부한다면 그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 5년 동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감세액이 총 13조 원에 이른다. 이게 어디 통계입니까? 네,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의 이른바 종부세 감세 조치 이후 감세 규모가 13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연도별 종부세 감세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09년 2조 3,376억 원이었던 감세 규모는 매해 증가하면서 2012년 3조 원대를 넘어섰고요. 지난 한 해 동안에는 3조 643억 원이 감세됐습니다. 네, 이런 감세 혜택을 누가 보는 겁니까? 네, 특히나 기업 쪽의 혜택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감세 대상별로 주택분 감세액을 비교한 결과를 또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1가구 1주택자는 628만 원, 다주택자는 296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가운데 기업의 경우 2,726만 원을 감세받았습니다. 1주택자보다는 4배, 다주택자에 비해서는 무려 9배 이상의 감세 혜택이 기업 측에 돌아간 겁니다. 또 한편 전현직 대통령들도 지난 5년간 상당히 많은 감세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이요. 예. 네, 대통령들,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 지금 하고 있는 박 대통령과 그 전임인 이명박 대통령, 이 두 대통령을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봅시다. 예. 이번에도 화면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국세청에 신고된 재산 신고 내역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억 6,124만 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7,222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두 명의 전현직 대통령들은 모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종부세 시행 직후부터 모든 혜택을 받았고요. 박 대통령은 원래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와 서울 삼성동 주택을 보유했지만 지난 2013년부터는 삼성동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면서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억 6천,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7천만 원이 넘는 규모의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추정된다는 거죠. 네, 그럴 때 공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또 종부세 역시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박원석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낸 금액은 얼마예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원래 3억 3,819만 원을 내야 했는데요. 77.2%의 공제 혜택을 받아서 7,695만 원을 납부했고요. 1억 495만 원을 내야 했던 박 대통령은 68.8%를 감세받아서 3,273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네, 자, 그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다 뭐 이런 지적들은 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뭐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을 잃거나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비율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부동산 담보 경매 신청 현황, 즉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현황인데요. 경매 건수와 금액 모두 금융위기 다음 해부터는 줄어드는 듯 했는데 2012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12년부터 1조 6,910억 원대를 기록하면 1조 6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네, 채무조정 신청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먼저 신용불량에 놓인 채무자들이 대출금 감면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채무조정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네, 금융위기 당시 10만 건 이상이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8만 건, 9만 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서는 9만 7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또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예, 소득이 거의 없어서 개인회생이나 아예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 역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09년에 16만 5천여 건에 달했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는 다음 해부터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11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다시 1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네,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군요. 예.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